네, 오늘 기자들이 떴다에서는 또 건설업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회사채 시장이 양극화되면서 자금 조달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주식 쪽으로, 주식에서 자금 조달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 한영주 기자와 나눠보기 전에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습니다. GS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이 비롯해갖고 국내 대형 5개사가 120달러 규모의 쿠웨이트 클린퓨어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120달러 규모면 한 12조에서 13조 원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건설업계에 따르면 쿠웨이트 CFP에 입찰서를 제출한 컨소시엄 가운데 GS건설과 SK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대우건설, 현대중공업 등이 참여한 3개 컨소시엄이 3개 패키지에서 전날 LOA, Letter of Agreement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GS와 SK건설 컨소시엄이 48억 2천만 달러 규모의 패키지 1을 수주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37억 9천만 달러, 대우건설과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34억 1천만 달러의 패키지를 각각 수주했다고 하네요. 네, 한영주 기자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이제 재벌 그룹 총수들 선고 얘기하실 때 네. 이제 SK, CJ, 한화그룹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우려했던 만큼의 CEO 리스크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네. 대형사들이고 그리고 그 그룹이 자체가 갖는 브랜드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나눠보자면 건설사를 갖고 있는 그룹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SK나 한화그룹은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고요. SK는 SK건설 갖고 있고 한화도 한화건설. 거기에 이제 태양광 사업하는 한화케미칼 갖고 있잖아요. CJ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아, 네네. CJ에서는 우리가 구조조정 얘기는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대규모 수주에 대해서 혹시 뭐 지금 GS건설이나 삼성 엔지의 이제 주가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전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에 이제 나갔을 때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것 자체가 큰 호재였을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이걸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일지는 왜냐하면 지금 이 기업들이 다 어닝 쇼크를 대부분 기록을 그렇죠. 했거든요.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 프로젝트 부문에서 대규모 손실이 난 거를 손상차손으로 대거 인식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수주 자체를 시장이 얼마나 큰 호재로 받아들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때 그렇죠. 어떤 경쟁 업체들하고 이제 수주 경쟁을 벌였는지도 좀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고 한화건설의 경우에 과거에 이제 이라크에서 수주한 그 수주 경쟁에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화건설만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 데는 아마도 좀 이유가 있겠죠. 네. 그 수주 자체에 대해서 큰 수익성을 뭐 계산하지 못했거나. 저가 수주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바로 네.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실적으로 이어질지까지는 좀 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이걸 보면서 예전 같으면 굉장히 호재다. 막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네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수주일까? 이런 의심부터 드는 거죠. 요즘 그쵸. 최근에 하도 저가 수주 얘기들, 어닝 네네네네.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방금 소식이 전해 들어왔습니다. 네, 중국 수출 전년비 10.6% 나왔는데요. 상회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예상 상회했습니다. 네. 무역 흑자는 319억 달러. 무역 흑자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나왔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영주 기자와 이제 건설사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소식 들고 나오셨나요? 작년에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딜이었다고 하면 아마 현대 로템 IPO 많이 꼽으실 것 같고요. 그 외 유상증자에서는 가스공사 유상증자가 규모로는 7,100억 원으로 현대 로템 IPO보다 오히려 더 컸습니다. 올해 이제 어떤 딜이 이제 국내 주식자본 시장에서 좀 랜드마크급 딜이 네. 되느냐에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공교롭게도 건설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그 배경이 좀 슬플 수도 있는 게 일단 회사의 어떤 신규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채권을 주로 발행해서 이제 자금 조달을 했던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자금 조달, 이제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주식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뭐 증자라든지 또 해외 CB 이런 ELB 거래를 택하는 그 고육지책을 쓰게 됐다는 거죠. 거기에서 좀 큰 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건설사의 비애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요즘 최근에 실적이 완전히 진짜 뭐 어닝 쇼크 그 이상을 지금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네네네. 건설사들이요. 근데 이게 지금
실적을 부진을 좀 그동안에 그 부실을 떨어낸다. 빅베스라고 하죠. 네네네. 이렇게 떨어낸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실적은 문제가 없다. 지금 바닥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업계 일각에서는 지금이 끝이 아니야. 뭐 네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출입 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이제 국내 대형 건설사 위주로 작년 말부터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어요. 아까 이제 GS건설이나 다른 건설주 흐름들 잠깐 보셨지만은 그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올해부터는 좀 바닥을 지날 거라는 관측이 있었고 그 관측은 아직도 유효하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게 이제 기업들도 전망을 하고 있고 이제 어제 GS건설이 이제 영업실적 전망 공시를 냈는데 이제 올해 영업이익하고 순이익 흑자 전환 가능할 거로 이제 그 자체적으로는 가이던스를 내놓은 상태고요. 네. 그거를 이제 신평사들이랄지 증권사 이제 크레딧 애널리스트들이 얼마나 이제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대형 건설사들, 그러니까 해외 사업을 활발히 하고 어떤 국내 주택 PF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규모 손실을 이제 손상차손으로 인식했을 때 네. 그거를 좀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진 기업들, 그러니까 네. 대형 건설사들에 좀 국한된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 개선이 일어난다면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실적이 나온 기점으로 막 주가가 올랐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GS건설은 일단 어닝 쇼크를 작년에도 냈는데 올해 또 내가지고 일단 주가가 좀 변동성이 확대된 것 같고 네. 대우건설이나 대림산업은 이달 초에 실적 발표하면서 실제로 이제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날 왜 오르고 떨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일단 오른 게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이라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실제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고 이제 신용도가 저하될 우려가 좀 부각이 되면서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요즘 그 회계사들의 네네. 그 회계를 잘 못 믿겠어요. 아, 왜요? 어저께 이제 어떤 모 매체에서 네. 대우건설이 1조 7천억 원대 부실이 있는데 네네네. 그걸 5년간에 걸쳐서 떨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네네네네. 보도가 났어요. 그러자마자 주가가 한 8%, 뭐 9%대로 막 급락을 하다가 네네네. 그 산업은행 회장께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죠.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리고 대우건설에서도 뭐 해프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면서 네네네. 다시 안정세를 찾았는데 사실 이 부실이 얼마나 있을지 굉장히 우려스럽잖아요. 제 네. 생각에는 그건 건설사 자신밖에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회계사가 네. 얼마나 접근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크레딧 애널리스트, 증권사의 이제 크레딧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라든지 아니면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들도 실은 우리가 취재할 때처럼 똑같이 기업한테서 자료 받아보고 그렇죠. 리포트 내는 거거든요. 네네. 그들이 이제 오픈을 안 하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고 건설사 투명성이라는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이제 몇 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들은 많이 털어냈다고 하지만 그게 실제로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르는 그렇죠. 거고 네. 그런 우려가 아직 네.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지금 건설사들이 이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네네네네. 그런 좀 창구가 굉장히 제한적이 됐다. 네네네. 예, 지금 뭐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회사채 발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실적이 안 좋으면 이제 어떤 식으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나요? 일단 건설사들이 작년까지는 이제 동부건설 같은 트리플 B급 신용 등급을 가지는 회사들도 물론 미발행은 났습니다만 회사채 발행을 시도까지는 했었습니다. 네. 미발행 나면은 이제 그대로 미발행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증권사들이 그만큼 떠안으면 되는 거니까 네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은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회사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더블 A급 이상이냐 아니면 싱글 A급 이하냐로 갈라졌거든요. 네네. 근데 대부분 이제 이달에 그 회사채 만기 도래 앞둔 건설사들이 싱글 A급 이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A급도 힘든데 하물며 건설사는 이제 국내 회사채 시장에서는 수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구조가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눈을 이제 좀 주식 쪽으로 돌리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지금 이게 잠정 실적이었거든요. 네네네. 잠정 실적 발표 후에 바로 신용 등급을 A뿔에서 A로 하향 조정했단 네네네. 말이죠. 네. 이런 일이 좀 있나요? 이례적이지 않아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우건설이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지난해 순손실 폭이 6천억 원 넘는다고 네, 이제 네. 공개를 했죠. 근데 그 직후에
한국기업평가 이제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데 원래 이쪽에 좀 저돌적으로 내기는 합니다. 네. 3대 신평사 중에서는 제일 빨리 이제 등급 공시를 하는 편인데 한기평. 예, 이곳이? 한기평이 좀 빨리는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례적이라는 게 지금 나온 게 잠정치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3월에 주총 열고 감사 후에 이제 본 실적이 나온 다음에 신평사들이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 같은 데에서는 이제 워치리스트라 그래서 신용등급 하향 검토 대상에 올려놨어요. 아직은 좀 보겠다는 건데 한기평은 바로 때려버린 거죠. 근데 그게 좀 이례적이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네. 준비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대우건설은 신용등급 내려야 된다고 계속 지적들을 했거든요. 그래요. 작년부터. 그죠. 근데 버티고 있다가 네. 왜냐면 대우건설이 사는 자회사잖아요. 네, 네. 사는 후광을 기대하고는 네. 이제 버텨왔던 거죠. 그러다가 막상 뚜껑 열었는데 증자할 때 사는이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닝 쇼크를 또 한 번 기록하니까 이제 가차없이 내려버린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신평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 신용등급을 하락했을 때 기업들의 자금줄이 더 막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도 사실은 시장에서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대로 뭐 A 플러스하고 A 제로 자체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채 지금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물량이 대우건설이 올해까지는 한 1,50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2015년으로 치면 3,000억 원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차원 발행을 지금까지 다른 회사채 찍어서 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못하게 되니까 네. 이제는 주식을 이제 신주로 발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증자잖아요. 네네. 그러거나 아니면 매장인 거를 통해서 네. 자금을 확보해서 그거 이제 상환하는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번에 증자를 하면 사는 지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래요. 이번에는 사는이 좀 증자에 참여를 할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대우건설이 증자를 한다면 아마도 주주 배정은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을 택할 테고 네. 주주는 사는이기 때문에 네. 사는에서 이번에는 시장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줘야 실권주를 일반 공모로 돌릴 때도 이제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근데 이미 뭐 대우건설은 뭐 이번에 이제 신용등급이 하락이 됐지만 GS건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신용등급이 하락이 됐거든요. 강등이 됐는데 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GS건설은 작년 1분기에 이미 어닝 쇼크를 기록한 바 있고 그거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그 저가 수주, 해외에서의 이제 저가 프로젝트 수주로 인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 줄줄이 어닝 쇼크를 냈고요. GS건설은 그 직후에 이제 한기평에서 역시 신용등급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AA-였는데 싱글 A+로 강등이 되면서 역시 국내 시장에서의 채권 발행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와중에 이제 작년 전체 실적이 역시 또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적자로 전환한 거로 네.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올 초에요. 순이익하고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로 돌아선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신용등급 조정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일 것 같고요. 네. 신평사들도 이미 한 단계 떨어뜨린 상황이고 네. 회사채 발행 어려워졌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3월 주총 이후에 이제 본 실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를 좀 본 뒤에 다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요즘 건설업계가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사실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예,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건데 특히나 회사채 시장에서 뭐 건설이라든지 조선 또 뭐 해운 이런 업종들이 작년부터 굉장히 기피되는 업종이었거든요. 네네네. 회사채 양극화 현상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뭐 이런 추이가 올해까지도 계속 될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양극화 자체는 올해까지 이어질 거라고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실제로 올해 실적 개선이 가시화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차후에 이제 국내 채권 발행의 여건 자체는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채권이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주식보다는 성격이 좀 후행적이라고 해요. 네네. 주식 시장은 실적이 선행하죠. 실제로 어떻게 네. 나오든지 간에 일단 전망이 밝아도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채권은 숫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수익성이 어떻고 현금 흐름이 어떻고 차입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일단은 확인을 한 다음에 등급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발행을 하든 이제 투자자 모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그렇죠. 네. 국내에서 이제 자금 조달은 이제 회사채 시장에서는 아직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GS건설 유상증자 공시 낸 거 아마 확인하셨을 네, 네, 거예요. 그렇죠. 그거 비롯해서 이제 에퀴티 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비로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에퀴티 시장에서 지금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곳은 뭐 어떤 곳들이 있나요?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GS건설이 일단은 유일하고요. 하지만 이제 네. 그 취재 과정에 이제 좀 거론되는 곳들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우건설이라든지 SK건설은 지난해 이제 어닝 쇼크 기록 후에 유증했고요. 그리고 차후에 이제 포스코건설, 네. 또 대림산업도 좀 리스트에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림산업도 올해 만기 도래 채권 물량은 많지 않은데 어쨌든 네네. 이제 장기적으로 부채율을 떨어뜨리면서 이제 만기 도래 채권도 상환하고 네. 또 이제 재무조 개선 목적의 이제 증자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IB 업계에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제 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GS건설은 지금 확실히 한다고 이제 밝힌 상태고 아직 이제 규모라든지 딜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분명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규모도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건설사들의 이제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는 엄청 많은데 네. 그러면 자금 조달을 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네네. 이 구체적으로 좀 건설사별로 전략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나마 좀 윤곽이 나온 GS건설 위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회사에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IB 업계에서는 최소 3천억 원, 최대 6천억 원까지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로템이 작년에 6,223억 원인가 그랬어요. 네. IPO 규모. 그러니까 만약에 5천억 원 이상 된다면은 올해 랜드마크 딜이 될 법한 유상증자가 될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GS건설이 이제 3천억 원 이상, 최소 3천억 원 이상으로 증자를 할 거고 대우건설이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GS건설이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허창수 그룹 회장을 비롯한 허씨 일가한테 먼저 배정을 하고 네. 남은 실권 물량을 일반 공모로 돌리는 형식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규모가 클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일반 공모로 전 물량을 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마 조만간 좀 주관사 선정 작업 정도는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유상증자 자금은 어디다가 쓰일까요? 일단은 그 올해 상반기에만 만기 도래하는 채권 물량이 5천억 원에 육박을 해요. 엄청나네요. 네. 예. 근데 최근에 해외 실이 한 1,070억 원 정도 찍었거든요. 그거를 감안한다고 해도 필요에 따라서는 5천억 원 이상 증자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증자 규모는 클 것 같고 네. 얻은 자금은 대부분은 채권 상환으로 쓰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뭐 부채 완화라든지 네. 지금 이제 손실을 엄청 입었기 때문에 자본 확충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 쓸 것 같고요. 이게 주가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증자하면은 네네네. 이게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 주주들은 이제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증자이 된 이 조달된 이 네네네. 조달 금액이 다시 재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단지 그냥 회사채를 상환하는 데 쓴다. 네네네. 이럴 경우에 주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이제 뭐 보유자산 매각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 인터컨티넨탈 호텔 관련해서 이제 매각할 것 같다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GS건설이 조회 공식 답변을 했는데 네. 뭐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거 없다라고 했으니까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채권 만기 물량이 정말 많은가 봐요. 네네. 그 설 연휴 전에 그 CB 전환사채도 찍었는데 네네네네.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규모가 1,070억 원이었으니까 이렇게 물량 많다고는 볼 수 없는데 네. 상징적인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GS건설 자체적으로는 물론이고 건설 업종 내에서도 국내에서 이제 해외 시비 발행한 사례가 없어요. 아, 처음인가요? 네네. 건설 업종 내에서는요. 네. 거기에 이제 GS건설에서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사실 그 발행한 이유 자체는 역시 차환이용이었습니다. 네. 채권 차환용으로다가 시비를 찍으려고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만기 도래 물량이 5천억 원이나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시비를 원래는 2천억 원을 찍으려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GS건설 정관상 시비로 자금 조달을 2천억 원 이상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거로 인해서 이제 전액을 상환할 계획까지는 없었던 거고 네, 네. 한번 해보자고 했던 건데 다행히 해외 투자자들은 국내 기관들보다는 상황을 좀 유하게 봐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국내 투자자들만큼 이제 국내 기업 사정을 잘 알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 GS건설 측이 제시한 다소 좀 낮은 금리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봤고 수요가 몰렸는데 이제 3%대 초반에 수요가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네. 12금리가요. 근데 GS건설이 이제 주관사인 JP모건하고 얘기를 한 게 네. 금리 밴드는 2에서 3%대로 제시는 했는데 2%를 넘으면 우리는 절반만 발행하겠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3% 초반대로 몰리니까 이제 원래 2천억 원 발행하려던 거를 이제 1,000억 절반을 원대로. 감액 발행을 한 거예요. 아, 네. CB 발행하고 또 증자까지 하고 굉장히 지금 뭐 수세에 몰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증자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들리는 얘기 뭐 한마디만 좀 해주실까요? 예, 실은 뭐 아까 얘기한 게 대부분이긴 한데 네. 일단 주주배정 후 일반 공모로 갈 것 같다는 거 그리고 네. 허창수 일가가 이제 오너 일가가 얼마나 사재 출연을 통 크게 해주느냐가 이 딜 성패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관사로 거론되는 몇몇 증권사들이 있는데 사실 이 올해 빅딜이 될 거라는 점에서 증권사들이 국내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일부 증권사는 GS건설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지를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주관사를 누가 맡게 될지 언제쯤 증자를 하게 될지도 그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는 내림세거든요. 어닝쇼크 기록 직후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타이밍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네. GS건설이 바로 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들이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해 나가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떤지 더 벨의 한영주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한영주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